흔들듯이 평가 뭐 이런 거는 노벨고 대상의 기간으로 취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과정을 한번 테스트 해본다. 그러면 40분에 풀이를 한번 할게요. 안드로이드는 내일 오후 2시간 퇴근 항상 퇴근 시간에 있습니다. 하면 이제 모든 이제 평가는 다 종료입니다. 아시겠죠? 내일이 마지막 평가. 그리고 저희 팀 프로젝트는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종료 보고서 발표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종료 보고서를 잘 작성하시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첨부되어야 될 자료니까 잘 만들어서 캡처하고 잘 넣어서 잘 작성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자는 꼭 팀장이 안 하셔도 돼요. 발표 잘 하시는 분. 네,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와 절대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나가고. 네, 제일 전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안드로이드 열어주시고요. 안드로이드 맨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기 더블클릭 안드로이드 열어주시고 더블클릭해서 해봅시다. 돌고래 뜨죠? 돌고래 인텔리제 기반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해서 새로 이렇게 만듭니다. 되죠? 그래서 요거를 돋보기 있죠? 돋보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돋보기에서 돋보기 누르시고 영어로 안드로이드 치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게 목록에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돋보기 있죠? 돋보기에서 안드로이드 하면 뜨죠? 그러면 여기서 클릭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클릭해서 실행시켜도 되고 바탕 화면에 이렇게 빼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바탕 화면을 빼놓으시는 방법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파일 위치 열기 하시고 떴죠? 그래서 보내기 하시면 보내기 바탕 화면으로 바로 가기 보내기 했습니다. 바탕 화면에 아이콘을 자동으로 안 만들어주니까 불편하게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돋보기에서 영어로 안드까지 가면 화면이 뜨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뜨죠? 오른쪽 클릭 파일 위치 열기 하시고 그러면 여기 떴죠? 아이콘이 바로 가기 아이콘 여기서 보내기 바로 가기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 만들기 이렇게 하면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죠? 이거 있으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죠? 됐고요. 기존에 열려있으면 이거 인텔리제 기반이니까
여기다가 파일에 클로즈 프로젝트 하셔가지고 닫아주시고 인텔리제이 기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인텔리제이 회사가 제프레인인데 제프레인에서 구글에 안드로이드 개발하라고 기증해서 계속 최신 버전을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인텔리제이 화면 자체가 인텔리제이 화면이죠. 그래서 New 프로젝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뭐 바꾸면서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냐면 저희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테마들 있잖아요. 테마. 그죠? 파워포인트 테마들 있죠. 이것도 안드로이드 화면 테마들입니다. 디자인 화면 테마들이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처음에는 초보자 테마인 테마가 없는 거죠. FT 액티비티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되어 있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FT가 빈, 액티비티는 안드로이드에서 웹으로 치자면 페이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안드로이드에서는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라고 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IT 쪽은 용어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페이지라고 하면 되지. 또 새로운 용어 액티비티를 만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페이지를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있네요. 구글이 그런 거 엄청 좋아하는 거. 구글이 새로운 용어 개발자들이 머리 아팠어요. 똑같은 건데 자꾸 용어가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구글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애플을. 어쨌든 내가 애플을 좋아하는 이유가 애플과 구글의 그 기업 철학이 틀립니다. 기업 철학. 애플은 누구 위주냐면 사용자 위주입니다. 사용자, 고객 위주. 고객이 편리한, 고객이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사용성, 그러니까 애플의 철학은 어떻게 말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전기나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어떻게 드릴 수가 있냐면 설명서 없이, 그러니까 보통 제품을 만들면 설명서가 있잖아요. 설명서 없이 제품만 주면 사용자가 그냥 직관적으로 손가락 클릭해서 바로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걔네들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쉬운 UI,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UI. 그게 걔네들의 목표거든요. 근데 구글은 설명서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용자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자꾸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자꾸 공부, 메뉴를 뒤져가지고 자꾸 찾아보게 만드는데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안 좋거든요. 철학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구글은 계속 뭐 이상한 자기네들은 좋은 기능을 만든다지만 그 기능 자체가 이제 사용자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되니까 메뉴를 뒤져야 돼요. 그래서 구글의 철학을 저는 별로 어쨌든 계속 기능을 계속 만들고 또 용어도 계속 만들고 해서 머리가 없네요. 어쨌든 이걸로 할게요. FT 액티비티 이걸로 하고요. 이름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걸로 할게요. 저희 지금 에디트 텍스트 예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03 하시고 에디트 텍스트죠. 텍스트 하시고 이그제 이렇게 할 거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세이브 로케이션이 뭐냐면 작업 디렉토리죠. 작업 디렉토리. 저 D 드라이브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D 드라이브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D에 워크 있죠? D에 워크 있고 워크가 저희 우선 이제 자료 만드는 데잖아요. 이 워크에다가 공구 안드로이드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 안드로이드 하나 만들었고 여기 있죠? 그 안에 예제가 있죠. 헬로 월드도 쭉 있죠. 그래서 03 에디트 텍스트 있는데 03 에디트 텍스트 이제 연습이니까 03 에디트 텍스트 03 에디트 텍스트 이름 이렇게 있고요. 이름 그렇게 합시다. 03 에디트 텍스트의 이글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바꾸면 여기에 만들어져요.
경로는 작업 디렉토리는 저희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공유를 PA 워크에 공구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복수받을 편하게 그리고 이 밑에 최초의 랭귀지가 뭐로 되어 있냐면 포툴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구글에서 계속 포툴린 언어로 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최초에는 자바 언어로 이제 안드로이드를 개발했는데 자바 언어를 개량한 좀 더 간단한 문법을 간소화시킨 언어인 포툴린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이걸로 안드로이드 개발하세요. 개발자들한테 이걸로 포툴린 언어 배워서 개발하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배우기 싫죠. 그래서 언어 배우는 거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자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와 포툴린은 100% 보완됩니다. 그래서 서로 섞여 있어도 돼요. 섞여 있어도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툴린으로 개발된 거 샘플 소스 갖고 와서 소스로 뭐 분석은 안 되겠지만 갖고 와서 돌리면 돌아가는 거죠. 자바 언어와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운 자바 언어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핸드폰 개발할 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핸드폰 개발할 때 API 레벨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폰에 보면 바탕화면 테마들 있잖아요. 바탕화면 테마들이 업그레이드 갤럭시가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 그 바탕화면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 바뀌는 것들을 구글에서 만들어가지고 갤럭시 삼성전자에 이제 주는데 그때 바탕화면의 테마들의 버전이 있습니다. 버전이 뭐냐면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33 버전이 거의 최신 버전일 거예요. 지금은 갤럭시가 아마 33 버전이 아닌가 내가 애플폰을 써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33 티라미슈 버전이 아닐 거예요. 조만간에 이제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되기 전에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먼저 테스트 해보고 조만간에 이제 제품으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계속 현재 이제 제품으로 판매 안 하고 있는 새로운 테마들을 미리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미리 해볼 수가 있어요.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받아서. 그래서 티라미슈 버전 34 버전도 있긴 한데 요것도 아직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됐는데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를 티라미슈 버전 33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폰의 바탕화면 테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마 버전이다. 테마 최신 버전이다. 이렇게 가서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피니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됐고요. 여기 안드로이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좀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요거를 프로젝트로 바꾸겠습니다. 바꾸면 저희가 스프링부트 개발할 때 형태로 빌드 전레이드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 S가 있는데요. 자바는 자바스크립트하고 유사한 동작을 담당하는 곳이고 클린 대표적으로 클릭 이벤트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폴더 많죠. 드라우블 요거는 이미지 넣는 곳입니다. 이미지들 넣고 바탕 이미지 뭐 이런 거 아이콘 이미지 이런 거 넣는 거고 레이아웃을 보시면 되고 레이아웃에 액티비티 메인 요게 디자인을 담당하는 CSS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을 하고 저희는 항상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디자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동작을 담당하는 자바 쪽으로 가서 클릭 이벤트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더블 클릭 하시면 기본적으로 더블 클릭 하시고
누르시고 여기 더블 클릭하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에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에뮬레이터가 뜰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에뮬레이터입니다. 에뮬레이터 33버전이 있는데 34버전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뭐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안 되시면 요 에뮬레이터를 바꾸셔야 돼요. 33버전으로 다시 만들어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여기 이제 저희 인텔리제이를 써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실행 버튼이죠. 실행을 하시면 결과가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뜹니다. 에뮬레이터가 뜨고 키보드로 헬로 월드가 떠요. 헬로 월드가 뜨고 있죠. 이제 스타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적어서 보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거. 자, 그럼 디자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디자인, 카톡을 보면서 디자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설명하면서 요 샘플이나 연습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죠. 연습 문제를 일단 설명하고 예제할 때 계속 정리를 MD 파일 만들어서 해드릴 테니까 MD에다가 만들어서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부터 항상 디자인부터 손대시면 돼요. 네, 디자인부터 손대부터 알고 있죠. 지금 문제가 뭐죠? 문제 디자인 파일. 네, 카톡이 제가 보내드렸죠? 열어서 한번 봅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요거죠. 지금 요 디자인은 일단 디자인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죠. 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다가 당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쉽게 만드는 게 이제 직접 이제 코딩하셔도 돼요. 코딩하셔도 되는데 제일 쉽게 만드는 게 이게 디자인을 보면서 땡기시면 돼요. 지금 이게 텍스트 뷰고 라벨 같은 겁니다. 얘가 에디트 텍스트는 팔레트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코딩하셔야 되고 텍스트 뷰 2개랑 버튼 2개. 일단 이거는 팔레트에서 땡겨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뷰 여기는 텍스트 뷰. 텍스트 뷰 위에 하나 있구나. 헬로 월드 있죠. 헬로 월드 위에 하나 있는 거 갖다 쓰고 텍스트 뷰 하나 있어야 되고요. 버튼도 하나 버튼 하나 버튼 2개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일단 당겨놓고 조작을 하도록 하죠. 여기서 크기를 이렇게 맞추셔도 돼요. 크기를 이렇게 버려가지고 맞추셔도 상관은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 버튼을 일단 당겨놓고 이렇게 있어 팔레트에서 당기면 되죠. 당겨놓고 여기서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할 때 기본 속성들이 있죠. 웹하고 비슷해요. 마진, 패딩 이런 것들은 안드로이드라 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똑같이 씁니다. 아시겠죠? 마진과 패딩 이런 것들은 뭔지 아시죠? 바깥 여백, 한쪽 여백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 크기, 세로 크기 뭐 안드로이드라 해서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웹이랑 안드로이드랑 똑같죠. 디자인은. 그래서
가로, 세로, 뭐 화이트, 위스 다 있죠. 그래서 디자인에 관련된 것들은 약간 속설명이 약간 틀릴 뿐이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재료는 준비됐죠? 텍스트 뷰 2개, 버튼 2개, 에디트 텍스트를 없어서 코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넣자마자 자동으로 코딩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 2개, 버튼 2개, 버튼 하나, 버튼 2개, 2개 만들어졌죠? 총 4개가 만들어졌지요? 만들어졌고 요거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용수철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배치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레이아웃이 뭐냐면 여기서 도화지를 읽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도화지. 얘입니다. 얘가 그냥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요 도화지에서 좌로 배치, 우로 배치, 위로 배치, 아래로 배치 이렇게 하는 게 레이아웃입니다. 아시겠죠? 배치를 하는 게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이 도화지에서 위에 배치할래, 옆으로 배치할래, 좌로 배치할래 이런 것들을 다루는 태그가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고 얘는 용수철 같이 배치를 한다 해서 용수철 레이아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앞에 있는 것인데도 그래서 3개 이상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반복해서 드리죠. 레이아웃의 종류는 많습니다. 나중에 진행하시면 레이아웃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뭐 많이 쓰는 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용수철 레이아웃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했고요. 그러면 한번 디자인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이 이거죠. 저희의 목표는 이 디자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헬로 월드 위에 있네요. 이거 하나 갖다 놓고 디자인을 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요 용수철 여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여기 최외곽에 있고요. 항상 배치는 대다수가 거의 90%는 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도화지를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도화지가 제일 뒤에 있고 그래서 얘가 부모 태그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위젯들은 다 자식 태그들이 되고 그래서 위젯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부모 태그인 레이아웃이 감싸고 있는 부분 여기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죠. 레이아웃이 하나가 있고 레이아웃이 부모 태그가 되는 거죠. HTML로 보면 XML도 HTML의 확장이기 때문에 HTML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태그가 있고 닫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디자인을 HTML의 확장인 XML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태그들이 많은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도화지, 용수철 배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얘가 부모 태그가 되고 이 안에는 위젯들이 텍스트 뷰 2개, 버튼 2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배치에다가 패딩을 넣어서 한쪽 여백을 넣어가지고 조금 이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끝에 들러붙어 있으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한쪽 여백이 뭐죠? 이게 한쪽이죠. 여기 한쪽이죠. 얘와 얘 사이에 얘는 바깥 여백. 도화지 입장에서 패딩은 여기 안쪽 여백이죠. 여기 안쪽 여백입니다. 그래서 패딩을 넣어봅시다. 패딩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나요? 네, 여기서 그냥 패딩 하시고 16픽셀, 16dp. 네. 핸드폰은 픽셀 단위를 쓰지 않고 dp 단위를 쓰겠죠. 픽셀이 아니고 px가 아니고 dp는 dp 단위를 쓴다. 네, 숫자로 주시면 됩니다. 패딩, 네, 여기에 도화지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패딩 16dp 주시면 상하 좌우 똑같이 16dp가 되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텍스트 뷰를 한번 손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실 수가 있는데 이름은 ID 속성으로 주십니다. ID 이렇게 하시고 ID에다가 텍스트 뷰의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텍스트 뷰는 텍스트 2라고 하잖아요. 텍스트 2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문자라고 해요. 대문자라고. 텍스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이거는 항상 고정이고요. 이 뒤에 있는 얘가 텍스트 뷰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변수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컨트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텍스트 뷰의 위젯의 이름입니다. 텍스트 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폰트를 안 키웠나? 조금만 더 키울까요? 삼십 정도. 에디터의 컴퓨터 20 네, 조금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죠? 25로 하고요. 그래서 16pp, 16pp 적었고 텍스트 뷰 여기 이름을 아이디 이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뷰의 가로 크기를 가로 크기 줄여드릴까요? 아이디 속성은 이렇게 되죠?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위스 있죠? 레이아웃 위스는 랩 컨텐츠와 그 다음에 매치 페어런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매치 페어런트는 부모의 크기에 맞추겠다 이런 뜻이고, 매치 페어런트는 랩 컨텐츠는 요 글자에 맞추겠다 이런 뜻입니다. 요 글자, 텍스트 글자 또는 이미지면 이미지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크기에 자동으로 맞추겠다 이런 게 랩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죠. 그래서 랩 컨텐츠 저번 주에 생각이 안 나실 거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안에 위젯 안에 글자 또는 이미지 크기에 자동으로 맞춤. 그렇죠? 그래서 가로 세로를 안에 있는 글자나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맞추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랩 컨텐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알려드릴게요. 매치 페어런츠는 뭐라고 했죠? 매치 페어런츠는 부모 위젯이나 또는 레이아웃 크기에 맞춤, 자동으로 맞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웹 컨텐츠나 매치 페어런츠를 많이 사용합니다. 됐죠? 여기서는 레이아웃 위스를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하면 어떤 의미냐면 0pp가 뭐냐면 크기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크기만큼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그래서 레이아웃 0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 레이아웃만큼 가로 크기가 늘어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크기만큼 늘리고 싶으면 요 매치 페어런트에도 똑같을 거예요. 매치 페어런트 하셔도 되는데 0dp 하셔도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헬로 월드 그대로 하고요. 요거 뭐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거 필요 없는 거 다시 해볼게요. 다시 오고 용수철 배치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용수철 배치 알면 쉬운데 모르면 또 그렇죠. 그래서 용수철 배치를 다시 한번 해보죠. 어떻게 했죠? 용수철 배치. 이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뭐 일명 용수철 배치라고 합니다. 레이아웃 배치니까 이 사용법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죠. 어떻게 했냐면 컨스트레이트 앞에 이거는 자기 자신을 의미를 하고요. 소스 그 다음에
to, 예, 그 다음에 타겟은 다른 위젯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위젯이고, 요거는 다른 위젯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위젯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constraint layout, 영수철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다른 위젯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되죠. 만약에 다른 위젯 아이디가 없고 페어런트를 넣어도 됩니다. 또는 뭐 페어런트는 이제 위에 있는 부모 태그를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페어런트는 부모 태그를 의미해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사용법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안드로이드는 인텔리제이 기반이기 때문에 키워드도 다 칠 필요 없죠. 앞에 안드로이드 땡땡 이런 거 다 칠 필요 없고 뒤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속성들인데 요 이름으로 바로 검색하면 자동 완성이 된다고 있죠. 그래서 바로 constraint로 바로 검색하면 목록에 바로 뜨죠. 그래서 뭐를 선택하시면 되냐면 layout constraint start 이렇게 하셔가지고 페어런트로 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배치는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위랑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컨트롤은 부모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위가 아니고 여기 왼쪽이고요. 왼쪽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왼쪽을 옛날에는 레프트를 썼거든요. 왼쪽을 레프트를 썼는데 지금은 뭐를 쓰냐면 스타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레프트를 쓰고 있어요. 레프트도 있긴 있어요. 스타트가 왼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줄복사에서 오른쪽은 뭐를 쓰냐면 오른쪽은 엔드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라이트를 썼어요. 지금 엔드로 라이트도 있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앞에 있는 얘가 자기 자신 위젯이고 여기 타겟 위젯입니다. 자기 자신과 타겟을 연결하는 게 배치거든요. 그래서 constraint layout의 스타트는 자기 자신의 왼쪽과 그 다음에 부모의 왼쪽을 연결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플릿을 보시면 이해가시죠? 그래서 수철 연결이 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죠.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왼쪽과 자기 자신의 왼쪽 그거를 용수철로 연결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팔레트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시면서 마찬가지로 constraint end는 오른쪽을 의미를 하고요. 이것도 부모와 연결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그림이 바뀌었죠? 빙 늘어났네요. 그래서 얘가 부모입니다. 도화지가 부모죠. 도화지가 부모고 도화지 부모인 얘랑 오른쪽과 그 다음에 요 텍스트 뷰의 오른쪽 얘를 용수철로 연결하겠다.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죠. 파란색으로.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위쪽도 연결하셔도 돼요. 위쪽 연결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소스가 생략이 더 연결할까? 연결하죠? 네, 연결하는 게 낫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3개 이상 여기 경고거든요. 경고기는 빨간 줄이 뜨는데 여기 이제 용수철 연결을 3개 이상 안 하면 빨간 줄이 떠요. 그래서 2개만 연결하면 빨간 줄이 떠요. 그래서 하나 더 연결해서 빨간 줄이 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위쪽은 삽입. 그 다음에 다른 컨트롤 여기서는 부모인데 부모의 위쪽과 위쪽 부모도 탑입. 이거를 연결하겠습니다. 용수철 연결. 이제 줄복사 하셔도 돼요. 줄복사 하셔서 형태를 보면 여기까지가 똑같고 여기서 엔드 요것만 계속 바뀌는 게 보이시죠. 스타트 그래서 이것도
탑, 그 다음에 투, 하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찾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복사 하셔가지고 바뀌는 부분만 싹싹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에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염소철 연결 파란색으로 또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 텍스트 뷰의 위쪽과 얘가 부모거든요. 부모의 위쪽과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염소철로 연결이 됐어요. 됐죠? 이 염소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 몇 번 해보면 감이 오는데 모르면 어렵거든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대명사들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개 이상 연결하시면 보시나요? 네, 줄이 갑자기 사라졌죠? 보시나요? 줄이 사라졌죠? 세 개 이상 연결하면 사라집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없다고 해서 에러를 나죠. 됐고요. 텍스트 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죠? 여기까지 한번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설정해주세요. 거래를 바퀴 걸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이거 새로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